우르에서 발견된 우르의 상징이 되는 그 조각상입니다. 양쪽으로 돼 있고 이 양쪽으로 된 것이 한쪽은 평화의 시대, 한쪽은 전쟁의 시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위쪽에는 이게 기원전 2600년인데 이미 이때 수레가 등장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체가 파란색 돌로 돼 있죠. 이 파란색 돌은 어디에 나오냐면 파키스탄에서만 나오는 거거든요. 이걸 라피스 라줄리예요. 그러니까 우르라는 도시에서 자기가 어떤 국가의 상징물을 만들 때 파키스탄에서 이미 저 돌들을, 또 빨간 거는 홍옥이라 그래서 이것도 역시 그 스키타이족 저 북쪽에서 온 거기 때문에 그거를 갖고 와서 이런 조형물을 만들기 시작을 했다. 그래서 맨 위에는 왕이 있고 전쟁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해서 잡힌 사람들을 죽이는 모습까지. 밑에 층을 보면 더욱더 인간이 정착생활을 하면서 계급사회가 됐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앉아있는 사람들이 쭉 앉아서 맥주를 마시고 있어요. 이 맥주를 이 사람들이 만들어냈거든요. 그 다음에 하프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당시에 우르란 곳에서 푸압이란 여왕의 무덤에서 저 하프가 한 26개나 발견됐어요. 그러니까 그때도 음악을 치고 놀았다는 거죠. 그리고 맨 뒤에 있는 사람은 두 손을 모고 노래하고 있는 가수입니다. 가수도 있고 이게 귀족들이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간에 소장농들이었고요. 그 다음 맨 밑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자기의 소출의 70%를 세금으로 내야 되는데 못 내는 경우 노예가 됩니다. 노예가 되거나 혹은 전쟁의 포로들을 맨 밑에 노예로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계급사회가 정착화됐다. 이때 문명에 보이지는 않지만 무형의 새로운 그 문학 형태가 등장했다. 맨 처음에는 구전으로 등장했거든요. 그래서 구전으로 등장한 최초의 영웅서사시가 길가메시 서사시다. 길가메시는 실제로 인류 최초의 도시라고 할 수 있는 우르의 왕이었고 기원전 2600년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웅적인 왕에 대한 신화가 막 재생산하게 되었고 이 재생산된 게 기원전 2100년경 우르 제3왕조의 술기라는 왕이 이 사람을 신격화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기원전 19세기 길가메시 서사시가 모아지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떠돌아다니던 여러 가지 민담, 속담들이 모아지면서 하나의 신화가 만들어졌는데 그 신화가 길가메시 서사시고 사실 우리가 아는 길가메시 서사시는 기원전 15세기에 신레께 운인이라는 사람이 만든 신화다. 그래서 여러분 루브르 박물관 가면 길가메시의 상징이 우리가 인간으로 담을 수 있는 이 건물보다 훨씬 큰 모습으로 사자를 해도록 하고 있는 모습으로 길가메시. 길가메시가 무슨 뜻이냐면 길가가 노인이 메시 청년이 되었다. 여러분들 의견을 돕기 위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요. 동양의 주역도 BC 한 2500년경 이때부터 구전으로 전달되기 시작해서 한 1000년을 모아서 이제 주역이라는 게 돼요. 길가메시도 마찬가지고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요. 인류의 대부분의 문명의 시초가 BC 3000년이에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 그런 게 탁 놓으면 그냥 BC 3000년 하면 대부분 다 맞아요. 뭐 농업의 시작, 어술의 시작, 뭐 전부 다가 그러는데요. BC 3000년경에 그런 문화가 발전해서 BC 2500년경에 한 500년의 이제 인프라가 생겼겠죠. 그리고 그것이 1000년의 시간을 가지고 더 다듬어져서 이런 식으로 발전하지 않았을까. 네. 이런 얘기를 좀. 네, 그래서 이 길가메시 서사시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옆에 있는 토파 문서는 오른쪽에 그 토파 문서는 기원전 1900년 예일대학교 팀이 발견한 토파 문서예요. 이게 기원전 1900년 토파 문서고 왼쪽에 있는 것이
기원전 1400년 신레끼 운인이라고 어떻게 알 수 있냐? 12개 토판 문서로 맨 나중에 이것은 신레끼 운인이가 썼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14세기에 이르러서 길가메시 서사시가 정형화됩니다. 기원전 14세기 무슨 일이 있었느냐? 아프가니스탄에서 아르메니아, 터키, 이집트까지 국제 공용어가 쐐기 문자에서 아카드어. 그래서 아카드어를 이 모든 곳에서 배웠어요. 그래서 길가메시 서사시가 이스라엘 무기떼에서도 발견되고 아르메니아에서도 발견되고 이란에서도 발견되고 이집트에서도 발견됩니다. 왜냐하면 서기관이 되어서 오늘날 영어 배우는 것처럼 길가메시 서사시 토판 문서 갖고 배웠거든요. 그래서 괴테가 말하는 최초의 벨트 리터라투어, 세계 문학의 전형이 되는 것이 바로 길가메시 서사시예요. 길가메시 서사시는 맨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옛날의 책들은요, 그 서사시의 첫 번째 문장이 그 책의 제목입니다. 신레끼 운인이가 12토판으로 만들면서 첫 번째 뭐를 쓸까를 상당히 고민했을 거예요. 그 첫 번째 라인이 나라의 기초인 시면을 본 사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시면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길가메시 서사시를 아카드어로는 샤 나쿠바 임무루 이슈디 마티라고 말했어요. 샤 나크바, 나크바라는 것이 시면이란 뜻인데 실제로 길가메시가 영원히 살기 위해서 바다 맨 밑으로 시면으로 들어가서 불로초를 봤거든요. 이 불로초, 바다의 맨 깊은 장소가 시면이란 뜻인데 두 번째 의미가 있어요. 시면이. 나크바가 그 의미를 넘어선 의미가 있는데 모든 동서고금의 지식의 총체를 나크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길가메시 서사시는 실질적으로 나기가 시면을 여행한 얘기일 뿐만 아니라 동서고금의 모든 것을 경험한 이 시면이라는 것이 우리 맨 처음에 쓸쓸한 공간에서 자기에 집중하는 이 시면을 경험한 사람이었고 그것이 나라의 기초다. 그래서 길가메시 서사시는 사실은 지혜에 대한 찬양시입니다. 위대한 인물, 영웅이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여기서 말하고 있다. 여기서 잠깐 길가메시 서사시의 내용을 살펴보자. 반신반인이었던 길가메시는 지상에서 가장 강력한 왕으로 폭군으로 악명을 떨쳤다. 신들은 그의 위세를 꺾기 위해 반인 반수의 괴물 엔키두를 보냈으나 길가메시는 그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둘은 둘도 없는 친구가 된다. 엔키두는 길가메시의 제2의 자아가 된다. 엔키두는 도시인 우르크에서 생활하며 짐승의 본성이 없어지자 신에 대항하고자 길가메시와 함께 백향목을 베어버리고 백향목을 지키던 후아와도 죽인다. 길가메시의 모습에 반한 이슈타르 여신은 길가메시에게 청혼을 하지만 거절당하자 괴물을 내려보냈고 길가메시와 엔키두는 괴물과의 싸움에서도 이겼다. 하지만 신의 동물을 죽였다는 죄목으로 결국 길가메시의 제2의 자아인 엔키두는 죽고 만다. 엔키두를 죽었다는 건 뭐예요? 사실은 문학적인 장치로 길가메시 반쪽이 죽은 거거든요. 그래서 길가메시가 이전까지는 영웅적인 서사시에서 가장 중요한 명성만을 쫓다가 자기의 반쪽이 죽기 때문에 죽음이 자기 삶의 일부란 걸 알고 죽음에 자기가 매몰돼요.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인간이 영성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영성이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여행을 떠나는데 어디로 여행을 떠나냐? 지하세계로 여행을 떠납니다. 여행을 떠나고 나서 지하의 경계에 사는 어떤 여인을 만나는데 그 여인이 신두리예요. 그러니까 길가메시 보고 깜짝 놀라요. 그 유명한 우르크의 왕인 길가메시가 완전히
거짓 꽃을 해갖고 지하세계에 왔으니까 당신 누굽니까? 그랬더니 내가 길가메시입니까? 나는 지하에 사는 홍수에서 살아남았다는 우트나피스팀을 만나러 왔습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랬더니 신두리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당신의 머리를 감고 목욕하시고 당신의 손 안에 안고 있는 어린아이를 즐거워하고 당신의 아내가 당신의 품 안에서 행복하게 하십시오. 이것이 인간이 할 일이지 영생 찾지 말아라. 이게요, 전도서에도 등장을 해요. 똑같은 일. 그러니까 아주 오래된 그 내용이 길가메시 서사시에도 베꼈고 나중에 전도서 거기서도 베낀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게 뭐가 생각나냐면 저는 호레스라는 로마의 시인이 아주 유명한 말이죠. 까르페디엠. 까르페디엠이라는 것이 디엠이라는 것이 데이라는 뜻이 그 까르페라는 건 뭐냐면요. 잡다, 포착하다. 뭘 포착하냐면 그 열매가 익었을 때, 열매가 가장 잘 익었을 때가 어디냐면 떨어지기 직전이에요. 떨어지기 직전에 그 과일을 딱 따는 거 있죠. 그거를 까르뽀라 그래요. 그러니까 까르페디엠은 그 순간을 포착해서 오늘 이 순간에 집착해야지 미래에 그거 집착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길가메시가 아니다, 나는 영생을 살아야겠다 하고 여행을 계속 떠나요. 길가메시는 지하 세계에서 영생을 살고 있다는 우타나피시팀을 만나지만 그도 영생의 비결은 모른다며 다만 불로초를 따는 방법을 알려준다. 길가메시는 시면 나크바에 들어가서 불로초를 따온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오던 중 잠시 쉬는 사이에 뱀이 불로초를 먹어버리고 결국 길가메시는 빈손으로 돌아오게 된다. 하지만 길가메시는 영생을 구하는 일련의 사건에서 인생의 시면을 방문했고 지혜를 얻게 됐다. 그러면서 이 신내께 운인을 쓴 사람이 제1토판의 구행에 다음같이 말합니다. 우르와 룩다 일라감마 아니 슈슈. 이게 아카드인데요. 그는 먼 길을 떠나서 죽을 고생을 했지만 반대로 생을 얻었다. 이 3단계거든요. 이 3단계가 후에 등장하는 거의 모든 이야기와 서사시의 핵심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중간에 있는 단계예요. 지쳤지만이 뭐죠? 경계예요. 첫 번에는 먼 길을 떠나야 돼. 그래서 우룩을 떠나. 그리고 지하세계에서 죽음을 경험했지만 오히려 그것이 새 힘을 얻었다. 이걸 프랑스의 그 인류학자죠. 반 지네프라는 사람이 통과 의례라는 책을 썼어요. 통과 의례에서 한 개인이 개인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영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3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중간 단계, 지쳤지만 니히 단계가 제일 중요하고 이 단계를 리미널 스테이지라고 그랬습니다. 경계의 단계. 그래갖고 이 경계의 단계 이전에는 떠나야 되는 거예요. 집을 떠나야 돼요. 그리고 중간 단계에서 충분히 자기가 자기 할 일을 알아야지만 통합의 단계에서 온전한 사회원으로 자기가 들어갈 수가 있다. 이 3단계로 진행되는 거거든요. 신곡이 다음과 같이 시작하고 있어요. Nel mezzo delle camide la nostra via. 우리 인생의 삶의 여정의 한 가운데서 Mi ritrovai per una selva oscura. 우리는 어두운 숲속에 있는 내 자신을 발견했다. 근데 여기는 우리, 노스트라라고 밑에 이행에서는 미라 그래요. 나라 그래요. 근데 내가 어디 있었냐? 셀바 오스쿠라. 어두운 숲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경계성이거든요. 어두운 숲속은 뭐냐? 라트라비아. straight path. 올바른, 바른 길이 에라스마리타. 숨겨진 장소다 이거예요. 숨겨진 장소에 가면서 자기가 이제 맨 처음에 인페르노, 지옥으로 해서 포고토리, 연옥으로 가서 이제 파라디소, 천국으로 가는 그 과정이 맨 처음에 어두운 숲속으로 막 들어갑니다. 바로 그 영웅적인 그 여행, 그 알지 못하는 세계로 자기가 여행을 하면서 이 사람은 이제 영웅이 되기 시작한다. 우리 삶에 있어도 우리가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것은 역시 무지 세계, 알지 못하는 세계에 내가 충분히 들어가려고 노력할 때 우리한테 새로운 길이 열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영웅적인 삶을 여러분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문이에요. 달렛. 문을 요 세 번째 글자로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외국인 노동자애들인 히브리인들이 거기다 끄적인 거예요. 지금 교수님께서는 그 19세기 BC, 19세기, 18세기에 히브리인들이 만들었고 궁금한 거를 놔두질 않아요. 전부 설명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리스 문학을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서양 문학은